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일주일 안으로 이란과의 종전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아이스 이민 단속이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엘크그로브에서 차량이 도주하다 다른 차와 추돌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의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내일 LA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캐런 베스 현 시장과 니디아 라만시 의원, 방송인 스펜서 프렛 후보가 5차 범인의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일주일 안으로 이란과의 종전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여전히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종전 양해각서에는 휴전을 60일 동안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금지와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제거 등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아이스 이민 단속이 미국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려 약 67만 개의 일자리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대규모 이민 단속이 지역 경제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체포가 급증한 미국 내 86개의 도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단속 급증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약 66만 8천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진은 아이스의 체포 증가가 단순히 체포된 개인의 고용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체포 증가 한 건당 평균 13개 일자리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은 건설업이었습니다. 건설업은 이민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분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공사 지연과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장은 건설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숙박, 음식 서비스업은 물론 예술, 엔터테인먼트처럼 이민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서도 고용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 출생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미쳤다는 점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66만 8천 개 일자리 가운데 5만 1천 개에서 최대 29만 7천 개가 미국 출신 노동자의 일자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크그로브에서 차량이 도주하다 다른 차와 추돌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주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2명은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북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엘크그로브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수상한 현대 차량을 발견해 차량 가까이 접근하자 1명이 도망쳤고 차량은 곧바로 과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 차량은 인근 교차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테슬라에 타고 있던 탑승자 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현대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처음 차에서 내려 도주한 용의자 1명을 쫓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산타클라리타의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30일 밤 10시 50분쯤 조지 카발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총상을 입은 남성 2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센터 내부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다수 참석한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10여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의 근로 의무 규정이 오늘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18세부터 64세 사이 성인 수혜자는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동안 최대 3개월까지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66만 명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임산부나 노숙자, 장애 가족을 돌보는 주민 등은 근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웃케어 클리닉은 자격이 있음에도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신규 신청과 갱신 절차를 무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장 예비선거가 내일 실시되는 가운데 캐런 베스 현 시장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 방송인 스펜서 프렛 후보가 오차 범위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스 시장과 라만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최근 산불로 자택을 잃은 프렛 후보가 치안과 산불 대응 문제를 앞세워 추격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노숙자와 강력범죄 감소 성과를 강조한 반면 라만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와 일자리 해결 등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가 오는 11월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한국에선 6.3 지방선거가 이제 내일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국을 훑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마지막 날인 오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강원과 수도권, 전북으로 향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을 시작으로 막판 한 표 호소에 나섭니다.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경기와 서울에서, 한병도 선대위원장은 전북 곳곳을 돌며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충청을 찾아 한동안 자제했던 내란 심판 구호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반헌법, 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정 선대위원장의 충청 방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8번째, 중원 표심을 잡는 데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충청권이 접전으로 전환됐다라는 얘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충청권 4곳은 매우 안정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라면 복잡하게 생각 말고 1번 찍어달라면서 무소속이나 소수 야당으로 향하는 표심도 단속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시민께 호소한다면서 서울의 가치를 깎아내린 상대 후보 대신 정부와 협력해 일을 해낼 적임자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무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후보는 정원호입니다.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서울의 프리미엄을 만들겠습니다. 강남 용산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선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보수표 많은 지역에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청과 영남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오늘도 정권 심판을 외치며 한 표를 호소할 걸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서울 출근길 인사로 마지막 날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어 청량과 공주, 당진 등 접전지로 판단하는 충남 곳곳과 수도권을 돌며 투표해달라 호소에 나섭니다. 송은석 선대위원장은 대구와 부산, 경남 등 또 다른 승부처 영남권을 공략합니다. 어제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제주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제주 수건 사업 그동안 누가 막고 누가 추진했느냐며 지역 발전 돕겠다는 여당의 일침 가하고선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 표를 모아주시는 것이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제주도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곳에서도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하겠다는 듯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몸을 낮추며 읍소에 나섰습니다. 부족했다, 송구하다, 반성한다면서도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시장 때 조성한 서울숲을 찾아 연이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형 사업 마음대로 밀어붙인다고 상대에게 비판받는 오세훈 후보는 즉각 반색했습니다. 동대문 DDP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을 때 선제적인 판단, 이러한 정책 결정에는 늘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오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서울 전역을 돌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2026년부터 미국 사회보장국의 주요 제도 변경이 본격 시행되면서 약 7,500만 명의 수급자와 근로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회보장국이 2026년부터 사회보장연금과 보충보장소득에 대해 2.8%의 생계비 조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7,500만 명의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만 62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보다 앞서 수령을 시작할 경우 월 지급액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을 경우 최대 약 30%까지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배우자 연금의 경우 감액폭은 최대 35%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경우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 않으며 만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은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943년에서 1954년 사이 출생자는 이미 66세가 은퇴 연령입니다. 1955년 이후 출생자는 은퇴 연령이 66세 2개월, 1956년 출생자는 66세 4개월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6년 기준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은퇴 연령은 67세로 적용됩니다. 또 조기 수령 시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정도 역시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가 62세에 연금을 받을 경우 $1,000 기준 약 $70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가장 큰 감액을 적용받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401k와 개인퇴직계좌 IRA의 연간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허용되는 추가 납입, 이른바 캐치업 기여금 한도도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보다 $500 늘어난 $8,000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해져 50세 이상은 연간 최대 $32,500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에서 63세 사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캐치업 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11,250로 유지됩니다. IRA 연간 납입 한도는 2025년 $7,000에서 2026년 $7,500로 인상됐으며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납입 한도 역시 $1,000에서 $1,100로 확대돼 최대 $8,600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사회보장연금 수급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약 4% 수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제도 변화와 개인의 은퇴 시점 선택이 재정 계획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자동차와 비디오 게임이 협업한 특별한 체험 행사가 센츄리시티 웨스트필드몰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 경험과 비디오 게임이 결합된 팝업 스토어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몰 광장에 팝업 스토어가 세워졌습니다. 도요타 북미법인이 레이싱 비디오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6의 발매를 기념해 주말 동안 한정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설치한 겁니다. 현장에는 게임 아트 커버 모델로 선정된 도요타 랜드크루저가 전시돼 있었고 방문객들은 현장 곳곳을 탐사하며 숨겨진 단서를 찾는 체험형 게임을 즐겼습니다. Today we're hosting a experiential activation in partnership with Forza Horizon 6 and Toyota Land Cruiser, really bringing an in-game element into real life. 팝업 스토어에서는 포르자 호라이즌 6 게임을 직접 즐길 수 있었는데 게임 속에서는 랜드크루저를 포함한 다양한 도요타 모델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도요타 북미법인은 게임과 현장에서 주어진 미션을 완료한 방문객들에게 한정판 굿즈를 선물했으며 게임 콘솔과 포르자 호라이즌 6 디지털 다운로드 게임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 응모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한편 도요타 북미법인은 자동차 문화를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팝업 스토어를 설치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인 15번 프리웨이에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테미큘라와 머리에타를 잇는 북쪽 방면 8마일 구간에 총 3,300만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진입로 센서로 교통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차량 유입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당국은 진입로 대기 시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프리웨이 정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3대 지수는 오늘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개장 내내 뒤처진 다우존스가 보합권의 미미한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내스닥과 S&P 500은 각각 8주와 22개월 만에 8일 연속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주말 사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급등했습니다. 다만 전망치를 웃돌며 4년 최고치를 기록한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ISM 제조업 PMI는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일조했고 중립을 유지하던 투자 심리는 막판에 결국 매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편 최근 10일 동안 8일을 하락했던 엔비디아는 소비자 PC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4개월 만에 최고에 날라 돌아섰고 IBM은 투자 등급과 프라이스 타겟을 상향 조정받으며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럼에도 공포지수는 개장 내내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며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앞두고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